일단 실리프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도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실제로 저도 병원을 개원하고 나서 처음 몇 년 동안은 실리프팅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뭐 페이로 있을 때도 뭐 시술을 많이 하고 했지만 시술하고 나면 멍도 들고 붓기도 생기죠. 그리고 뭐 고생하는 기간이 꽤 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실들은 효과가 좀 짧고 잘못 시술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적극적으로 이 실리프팅을 하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들한테만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래도 원하시면 하시라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건 진짜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실들이 너무 실 자체가 좋아졌어요. 실의 모양도 좋아졌고 재료도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 리프팅에 대해서 안 좋은 괴담들은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실 리프팅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도 실 리프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얼굴에 실이 20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실 리프팅은 저도 봤을 때 당연히 효과 없으면 안 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얼굴에 넣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 리프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녹는 실이 있습니다. 원래 녹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실이 있어요. 옛날에 처음 나왔던 금실이 그렇고 제가 딱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성형외과에서 좀 많이 쓰는 실 중에 안 녹는 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에 대해서 넣을 때 이 실이 안 녹는데 녹는다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또 안 녹는 실을 좋아하시는 원장님들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지만 대부분의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실들은 녹는 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 실이 녹아서 뭐 몇 년 있다 없어지니까 재시술을 해야 돼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실이 녹으면서 그 실 주변으로 콜라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의 재료에 따라서 많이 생기는지 조금 생기는지 그냥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하는지 진짜로 얘가 콜라겐이 그냥 되는 건지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실들은 녹는 실이 좋고 녹는 실이에요. 원래 이 실리프팅에 쓰는 이 실의 원 재료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배 수술을 했다고 하면 안쪽을 꼬맬 때는 녹는 실을 쓰죠. 근데 바깥을 꼬맬 때는 안 녹는 실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 지나고 가서 실밥을 뽑는다던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쌍꺼풀도 안쪽은 녹는 실을 쓰고 바깥쪽은 녹지 않는 실을 써서 뭐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스티치 아웃하러 병원 방문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얼굴 실리프팅에 제일 먼저 썼던 그 재료는 우리가 안쪽에 그 봉합할 때 썼던 그 봉합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녹는 실이지 뭐 얼굴에다 넣는 실은 안 녹고 뭐 쌓인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녹는 봉합사를 피부과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 실이 녹으면 효과가 뚝 떨어져서 얼굴이 처지는 게 아니라 실이 녹으면서 여기에 콜라겐을 만들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뭐 실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장비 리프팅과 실 리프팅은 똑같이 리프팅의 영역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시술입니다. 장비로 하는 시술은 뭐 400샷이든 600샷이든 얼굴에다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싸서 내 피부가 갖고 있는 콜라겐 함량이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 우리가 좀 교정하고 싶고 좀 모양을 바꾸고 싶은 부분에만 들어가서 모양을 바꿔주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장비 시술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시면서 콜라겐이 생기다 보면 어떤 한계치를 넘어서면 실제로 탄력이 좋아지면서 모양까지 바뀌게 되는 이런 결과를 좀 보실 수 있고 반면에 실리프팅은 넣은 부분에 모양이 바뀔 뿐이지 실을 넣는다고 해서 피부 탄력이 좋아지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 너무 처진 이중턱을 딱 달라붙게 하고 싶을 때 이 심부보를 좀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팔자의 주름이 너무 처져서 올리고 싶을 때 뭐 이마 당기고 싶을 때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는 시술이 실리프팅이고 전체적인 내 피부의 탄력을 좀 개선하는 시술은 장비 리프팅이다. 그래서 두 개의 시술은 완전히 하는 시술 목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전체적으로 피부 탄력을 좀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실을 넣는 거는 좀 걱정이 돼서 장비만 좀 반복해서 하면서 모양까지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시는 게 맞고 나는 장비로 좀 했는데 근데 내가 좀 얼굴 구조적으로 팔자가 원래 좀 심해. 이 심부볼이 난 이미 많이 처졌어. 근데 이거는 장비로 해도 안 되니까 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만 실 리프팅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두 가지 시술은 완전히 시술 목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약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딸이 예쁜데 실을 너무 넣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엄마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혹 손님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실을 넣으면 나중에는 뭐 안 되는 거, 리프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울세라나 써마지는 이른 나이부터 해도 괜찮은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뭐 그거는 레이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시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얼굴에 뭐 콜라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모양을 교정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장비든 실이든 어떤 좀 내가 교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찍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미 팔자가 처져 있는데 나이가 아직 29밖에 안 돼서 나는 이게 한 45살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자 주름을 리프팅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45살이 됐을 때 그 심해진 팔자 주름을 실로 당기려면 더 많은 실이 필요하고 더 많은 횟수의 시술을 해야만 이제 이렇게 당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 때부터 내가 좀 이 부분을 좀 교정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미리 당겨 놓으면 이 모양대로 내가 그 상태에서 피부가 처진다든지 피부 노화가 시작이 되니까 45세가 됐을 때의 팔자 주름의 깊이라든지 처짐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술을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뭐 볼살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나는 원래 약간 무턱이면서 여기가 좀 두꺼워서 아니면 나는 좀 광대 때문에 팔자 주름이 좀 있다라고 해서 나는 좀 모양을 빨리 교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20대부터 시술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탄력이 없어요. 근데 처졌어요. 실만 넣는다고 당겨질까요? 울퉁불퉁해지고 안 예쁘겠죠. 그리고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은 사실은 너무 젊을 때부터 막 이렇게 뭐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좀 관리가 필요하다. 내가 좀 가족력이라든지 우리 가족의 얼굴은 좀 이런 시술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젊은 나이라도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술 과정에서 특별히 뭐 멍이 들지 않으면 붓기도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혈관이 터져서 멍이 들면 붓기도 좀 같이 생기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다음날부터도 약간 얼굴이 아무래도 시술을 했으니까 좀 부어있는 정도지만 거의 일상생활 다 가능하세요. 근데 만약에 멍이 들고 붓기가 생겼다 그러면 큰 붓기나 멍 빠지는데 그래도 일주일은 걸리겠죠.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뭐 이런 멍이 있든 없든 실 리프팅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의 1차적인 효과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예뻐지기 시작해서 대부분의 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으면서 또 2차적인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지났을 때, 3개월 지났을 때, 6개월 지났을 때 보면 점점 더 예뻐지세요. 당연히 시술하고 딱 처음에는 이게 당겨지는 것 때문에 당겨졌네? 이 정도 당겨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주변 조직과 되게 자연스럽게 되면서 턱선을 하셨어도 좀 얼굴이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느낌 받으실 수 있고 팔자 여기 딱 당겨 놓으면 중안부가 짧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좀 인상도 훨씬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짧아지고 표정 지을 때도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시술을 하실 때에는 예를 들면 뭐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모임이 있다든지 해서 하실 때에는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실리프팅 하시는 게 좋고 그 사이에 짧게 뭐 멍이 안 들면은 그래도 그 사이에 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모험은 저는 하시기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소 한 달 전부터 시술을 해놓으시면 점점 예뻐지면서 뭐 6개월까지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조금씩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유지기간 같은 경우는 이 시술 단독만으로 했을 때 최소 1년 그리고 맥시멈 2년 반에서 그 이상까지도 가게 됩니다. 실을 하면서 다른 시술이라든지 다른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분들은 더 오래 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리프팅 5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뭐 울세라, 써마지, 셀프 이런 시술 계속 하다 보니까 아직은 실을 또 해야겠다라는 느낌은 아직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때 해놓은 실이 아직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하셔서 실리프팅 한번 하고 또 몇 년 뒤에 또 방문해서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좀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보다는 유지기간이 짧을 겁니다. 그래도 실 해놓으면 일단은 2년 이상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면 거상이 예전에는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좀 또 많이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수술을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안면 거상은 제대로 하면 뭐 미니 거상은 일단 추천드리지 않고 하실 거면 전체적인 안면 거상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이 안면 거상은 얼굴 전체적으로 들어서 뭐 좀 조작을 하고 잘라낼 걸 좀 잘라내고 다시 붙이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놓으면은 좀 많이 당겼다라고 하면 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 얼굴이 분명히 부자연스러워지실 거고, 두 번째로는 피부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놓으면 얼굴이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게 팽팽하고 피부가 좀 이상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한번 싹 들었다가 다시 붙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많이 처져서 이제 시술로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뭐 실리프팅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이지혜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안면 거상을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한데 저희 손님들도 이렇게 보면 얼굴살이 좀 많고 약간 퉁퉁하신 분들은 거상 수술을 해도 하고 나서 좀 훨씬 자연스럽고 경과도 좀 좋거든요. 근데 얼굴살이 없는 분들, 얼굴살이 없는데 이렇게 여기 조금 처져서 뭐 여기가 좀 이래서 그것 때문에 거상을 하신 분들은 흔히 말하는 약간 가오리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상 수술을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상 수술 같은 경우는 좀 젊은 나이 때보다는 많이 처졌을 때, 그리고 좀 젊은 나이이실 경우에는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일수록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경과가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은 자연스럽죠. 해서 여기다가 콜라겐이 생기게끔 우리가 하는 시술이잖아요. 그래서 처짐이 아직 심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내가 수술을 하면 해결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안면 거상 수술을 해도 지금 우리가 이제 거상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3년에서 5년 지나다 보면 피부가 다시 늘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이 얼굴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 수술은 많이 처지신 분들이 최후의 선택으로 딱 고려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는 장비든 실리프팅이든 하면서 얼굴의 피부 탄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모양 자체가 좀 좋아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거상 수술을 좀 고민했을 때 결과도 좀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수술을 좀 너무 젊은 나이에 어떤 그 일부분 내가 고민하는 그 조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는 진짜 추천드리지 않고, 그때는 실리프팅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정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얼굴 윤곽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시술하기 전에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실 리프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또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정말 그 부위에 따라서 시술 방법도 다양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의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대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좋은 실로 잘 시술 받으시면 사실은 뭐 수술 없이도 정말 한 10년 정도는 젊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실 리프팅 시술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고민되시면 상담 받아보시면서 자기 얼굴에 맞는 시술 추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